한국 부동산 자본주의 자산이 만든 불평등의 시대. 한국 사회를 지배하는 핵심 키워드를 꼽자면 단연 부동산 자본주의입니다. 이제 부동산은 단순한 주거의 수단을 넘어 부를 축적하고 신분을 결정짓는 수단으로 변모했습니다. 예전에는 열심히 일하면 내 집을 마련하고 중산층이 될 수 있었지만 지금의 대한민국에서는 어디에 어떤 집을 가지고 있는가가 곧 개인의 사회적 위치를 결정짓는 잣대가 되었습니다. 1. 부동산이 만든 자산 중심 사회. IMF 외환위기 이후 한국 경제는 저금리와 경기 부양을 이유로 부동산 중심의 성장 구조가 강화되었습니다. 정부는 부동산 관련 규제 완화, 재개발 재건축 촉진, 대출 확대 정책을 반복적으로 내놓았지만 그 결과 부동산은 투자의 개념으로 굳어졌고 국민 다수는 노동보다 부동산이 더 큰 수익을 낸다는 인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근로소득으로는 집을 살 수 없다는 체념이 확산되었고 자산 불평등은 사회 전반으로 깊숙이 스며들어 서울 아파트 가격은 평균 근로자의 연봉으로는 평생 갚기 어려운 수준으로 치솟았으며 이는 세대 간 자산 격차로 이어졌습니다. 영끌과 비투가 만든 부동산 투기 시대. 2010년대 중후반 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성은 부동산 시장을 들썩이게 만들었고 영끌 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 비투 빚내서 투자라는 신조어는 부동산 투기 과열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누구나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으면 뒤처진다는 불안감 속에서 부동산 시장은 투기의 장으로 변모했습니다. 이 시기에는 노동의 가치가 자산의 가치에 밀리는 현상이 뚜렷했습니다. 열심히 일해도 집값 상승 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었고 결국 사람들은 노력보다 투자에 집중한 결과로 됩니다. 한국의 부동산 자본주의는 바로 이렇게 노동의 의욕을 약화시키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3. 부동산이 가져온 세대 간 불평등. 부동산을 보유한 기성세대는 자산가치 상승으로 막대한 부를 얻은 반면 젊은 세대 흑수저 세대는 집 한 채 마련하기 위해 평생을 바쳐야 하는 현실에 부딪히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경제 격차를 넘어 세대 간 갈등의 주요 원인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자산이 집중된 수도권과 그렇지 못한 지방 간의 지역 불균형도 심화되어 부동산 가격이 경제활동, 인구 이동, 교육기회 등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며 자산 중심 사회의 고착화를 가속시키고 있습니다. 4. 부동산 중심 경제의 부작용. 부동산 자본주의의 문제는 단순히 집값 상승에 그치지 않고 막대한 자금이 부동산 시장에 몰리면서 혁신 산업이나 제조업으로의 자본 유입이 줄어들고 국가의 생산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부동산 중심의 경제 구조는 비생산적인 부의 축적을 낳고 장기적으로는 한국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부동산에 묶인 자본이 신성장 산업으로 흐르지 못하면 한국 경제는 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나기 어렵다고 경고합니다. 5. 정부 정책의 한계와 과제. 정부는 매번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내놓았지만 정책의 일관성 부족과 단기 대응으로 실효성은 제한적이었으며 세금 인상, 대출 규제, 공급 확대 정책이 번갈아 등장하면서 오히려 시장 불확실성이 증폭되었습니다. 이제는 실수요자 중심의 공급 정책과 함께 장기적 관점의 주거복지제도가 필요하며 집을 투기 자산이 아닌 삶의 터전으로 되돌리는 정책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된다. 6. 한국 부동산 자본주의의 미래 방향. 앞으로 한국이 나아가야 할 길은 분명하며 부동산 중심의 자본주의에서 생산 중심의 자본주의로의 전환입니다. 근로소득이 존중받는 사회구조, 청년층의 주거 안정정책 강화, 장기 공공임대 및 토지임대보주택 확대, 부동산 불로소득에 대한 합리적 과세가 핵심입니다. 이러한 변화가 이루어질 때 자산 불평등을 완화하고 노동의 가치가 회복되는 사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의 부동산 자본주의는 단순한 경제 현상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 체계의 문제이며 자산이 계급을 만들고 부동산이 인생의 성패를 좌우하는 사회는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집값이 아니라 삶의 질이 성공의 기준이 되는 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부동산이 아닌 사람의 가치가 존중받는 나라, 그것이 한국이 부동산 자본주의를 넘어 진정한 선진국으로 가는 길입니다.